안녕하세요. 내 마음 다스리기입니다. 우리는 하루하루 다양한 상황 속에서 수많은 말을 주고받으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때로는 가볍게 던진 농담처럼 아무렇지 않은 말이 누군가의 기분을 조금이라도 바꾸기도 하고, 무심코 흘린 한마디가 의도치 않게 상대방의 마음에 상처를 남기기도 합니다. 또 어떤 경우에는 우리의 진심을 담아 전한 말이 상대에게 큰 감동을 주어 깊은 관계를 형성하는 계기가 되기도 하죠. 우리의 언어는 그 자체로 단순한 소통의 도구를 넘어 누군가의 감정을 건드리고 관계의 형태를 바꾸며 나아가 그들의 삶에까지 영향을 미치는 놀라운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혹시 내가 지금 하는 말이 상대방에게 어떤 의미로 다가가고 그들의 하루를 어떻게 바꿀 수 있을지 진지하게 고민해 본 적이 있으신가요? 우리는 흔히 말이란 단순히 흘러가 버리는 소리처럼 가벼운 존재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말은 단순한 소리가 아니라 상대방의 마음에 가다 감정을 형성하고 기억 속에 남아 때로는 그 사람의 삶을 좌우하는 중요한 도구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놀라운 존재입니다. 그 점을 떠올릴 때마다 얼마나 신중하게 말해야 하는지 새삼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우리의 말이 상대방의 마음에 진정으로 닿을 수 있는 방법에 대해 깊이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우리의 언어가 어떻게 상대의 감정을 따뜻하게 어루만질 수 있는지, 그리고 우리가 진심으로 상대방의 마음을 헤아리는 태도를 통해 어떻게 깊은 관계를 맺어갈 수 있는지 함께 탐구해 보려고 합니다. 혹시 여러분도 대화를 나누던 중 내가 방금 한 말이 정말 중요한 영향을 미쳤구나라고 느꼈던 순간이 있었나요? 아니면 반대로 누군가가 해준 말 한마디가 여러분의 마음에 깊은 울림을 주며 하루를 더 특별하게 만들어 준 적은요? 그런 순간들을 떠올려 보면 결국 말의 진정한 힘은 그 단어 자체가 아니라 그것에 담긴 진심과 태도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우리의 말은 단순히 소리를 전달하는 도구가 아니라 사람과 사람 사이의 감정을 이어주는 다리와도 같다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바로 이 감정의 다리를 만드는 방법에 대해 이야기할 것입니다. 우리의 대화 속에서 어떻게 하면 상대방의 마음을 이해하고 그 마음에 다가갈 수 있는지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며 공감과 배려를 통해 진정한 소통을 실천하는 방법을 알아보려고 합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시면서 이 여정에서 여러분이 얻을 수 있는 작은 깨달음을 발견해 보시길 바랍니다. 우리 모두가 더 나은 대화 상대, 더 나은 관계를 만드는 사람이 될 수 있기를 희망합니다. 자,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이야기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먼저 한 가지 사례를 공유해 보겠습니다. 초등학교 교사로 일하고 있는 이종민 선생님은 아이들과의 관계에서 큰 교훈을 얻은 적이 있습니다. 그녀는 늘 아이들에게 올바른 가르침을 주고 학생들이 스스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돕는데 열정을 쏟는 선생님이었습니다. 하지만 어느 날 그녀가 깨달음을 얻는 특별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날은 평범한 수업 시간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나 한 학생이 친구들과 장난을 치며 집중하지 못하는 모습을 보였고 이수진 선생님은 이를 바로잡아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선생님은 아이들에게 규율을 가르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단호한 목소리로 지금 집중하지 않으면 안 돼. 이렇게 하면 다른 친구들에게 피해가 가잖아라고 주의를 주었습니다. 이 말은 분명히 규칙을 지키고 학습 환경을 유지하려는 의도에서 나온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말을 들은 학생은 갑자기 표정이 굳어지고 수업 내내 고개를 숙인 채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수업이 끝난 후에도 그 학생의 모습이 계속 마음에 남았던 이수진 선생님은 왜 학생이 그렇게 반응했는지 궁금해졌습니다. 그녀는 학생의 부모님과 상담을 하며 그 아이가 최근 가정에서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아이는 부모님의 불화와 이로 인한 스트레스로 인해 학교에서도 안정감을 느끼지 못하고 있었고 자신이 사랑받지 못한다고 느끼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선생님의 말은 그 아이에게 더 큰 무게로 다가왔던 것입니다. 이 일을 계기로 이수진 선생님은 자신의 말 한마디가 아이들에게 얼마나 큰 영향을 줄 수 있는지를 깊이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녀는 이후로 학생들과 대화할 때 그들의 감정 상태와 상황을 더 세심하게 살피고
따뜻한 어조와 이해를 담으려고 노력했습니다. 단순히 규칙을 지키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아이들이 자신이 존중받고 있다고 느끼도록 돕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알게 된 것입니다. 예를 들어 이전에는 단호하게 지시하는 말투를 사용했다면 이제는 지금 조금 힘들어 보이는데 괜찮니? 선생님이 도와줄 수 있는 게 있으면 알려줘 같은 말로 아이들과 소통하려 노력합니다. 이러한 변화는 학생들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고 교실 분위기 역시 훨씬 밝고 따뜻해졌습니다. 비슷한 사례를 몇 가지 더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가정에서의 예입니다. 주부인 한미정 씨는 아이가 학교 성적이 떨어졌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처음에는 화를 내며 도대체 왜 이렇게 공부를 안 하니? 노력도 하지 않고 뭐 하고 있는 거야? 라고 꾸짖었습니다. 그녀는 아이가 게으르거나 책임감이 부족하다고 생각하며 이러한 문제를 바로잡아야 한다는 책임감을 느꼈습니다. 하지만 며칠 뒤 아이와 대화를 나누던 중 아이가 학업에 대한 과도한 스트레스를 받고 있었으며 스스로 부족하다고 느끼며 힘들어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아이는 학업에 대한 부모님의 기대에 부응하지 못할까봐 두려워하며 자신감을 잃어가고 있었습니다. 이 사실을 깨달은 한미정 씨는 자신의 접근 방식이 잘못되었음을 인정하고 아이와 대화하는 방식을 완전히 바꾸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날 저녁, 그녀는 아이에게 따뜻하게 다가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엄마가 도와줄게요. 너 요즘 많이 힘들지? 무슨 일이 있는지 이야기해 줄 수 있을까? 엄마는 네가 어떻게 느끼는지 알고 싶어. 이 말에 아이는 처음에는 머뭇거리다가도 점차 마음을 열기 시작했습니다. 아이는 학업뿐만 아니라 친구 관계와 학교 생활 전반에서 느끼는 어려움도 털어놓았고, 이를 통해 한미정 씨는 아이가 겪는 고충을 더 깊이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그 후로 한미정 씨는 아이와 함께 학업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계획을 세우고 아이가 혼자 감당해야 한다고 느꼈던 부담을 나누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매일 아이와 시간을 내어 이야기를 나누고 학업 외에도 즐길 수 있는 활동을 함께하며 아이의 자존감을 회복하는 데 도움을 주었습니다. 또한 아이가 더 이상 부모님의 기대에만 얽매이지 않고 자신의 속도와 목표를 설정할 수 있도록 격려했습니다. 이러한 노력은 아이의 성적뿐만 아니라 부모와 자녀 간의 관계에도 큰 변화를 가져왔습니다. 한미정 씨는 이제 아이의 이야기에 더 귀를 기울이고 문제를 함께 해결해 나가는 든든한 지원군이 되었습니다. 이 사례는 단순한 꾸짖음과 지적이 아이의 행동을 바꿀 수 없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오히려 이해와 공감을 바탕으로 한 대화가 아이에게 더 큰 위로와 격려를 줄 수 있으며 이를 통해 서로의 신뢰와 애정이 더 깊어질 수 있음을 깨닫게 합니다. 둘째, 직장에서의 사례입니다. 팀장인 박현우 씨는 업무 회의 중 부하 직원이 기한 내에 과제를 끝내지 못했다고 지적하며 이러면 팀 전체에 피해가 가잖아. 좀 더 신경 써야 하지 않겠어? 라고 말했습니다. 이 말을 들은 직원은 크게 위축되었고 이후로도 자신감을 잃은 듯 보였습니다. 박현우 씨는 처음에는 이를 단순한 지적으로 생각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직원의 변화된 태도와 성과에 문제가 있다는 것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며칠 후, 박 팀장은 해당 직원과 1대1 면담을 진행하며 진심으로 대화를 시도했습니다. 혹시 어려운 점이 있었니? 내가 놓친 부분이 있다면 알려줘. 다음에는 우리가 함께 더 잘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자. 이 말에 직원은 처음엔 머뭇거렸지만 결국 업무에 대한 부담감과 팀 내 높은 기대치 때문에 스트레스를 느끼고 있었다고 털어놓았습니다. 박 팀장은 직원의 이야기를 끝까지 경청한 뒤 그동안 힘들었겠구나. 미안해. 내가 충분히 신경 쓰지 못했네. 앞으로는 네가 더 편하게 일할 수 있도록 도움을 줄게. 우선 이 과제는 우리가 같이 방법을 찾아보자라고 말하며 문제 해결의 방향을 제시했습니다. 이후 박 팀장은 팀 전체의 업무 분담 방식을 조정하고 직원들이 느끼는 압박감을 줄이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정기적으로 팀원들과 소통하며 현재 업무에서 어려운 점이나 필요한 지원 사항을 확인하는 시간을 가지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변화는 직원들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주었고 팀의 전체적인 성과와 분위기도 크게 개선되었습니다. 박현우 씨는 이번 경험을 통해 자신의 의도와 말이
팀원들에게 어떻게 전달될 수 있는지를 더욱 깊이 고민하게 되었고, 이를 계기로 팀원들과의 신뢰를 쌓아갔습니다. 이 사례는 단순히 지시를 내리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의 입장에서 상황을 이해하고 공감하는 태도를 갖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줍니다. 업무라는 틀 안에서도 인간적인 배려와 진심 어린 대화가 이루어질 때 그 결과는 단순히 성과를 넘어서 관계의 질을 높이는 데까지 이어진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셋째, 친구 관계에서의 사례입니다. 대학생 이지수 씨는 친구가 약속을 자주 어기는 것에 화가 나 있었습니다. 그는 너 진짜 너무 무책임한 거 아니야? 약속을 지킬 생각이 있긴 해라고 따지듯 말했고, 그 말을 들은 친구는 아무 말 없이 표정이 어두워졌습니다. 당시 이지수 씨는 친구의 반응을 보고도 크게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며칠 뒤 다른 친구를 통해 약속을 어겼던 친구가 개인적으로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 친구는 최근 가족 문제와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인해 정신적으로 매우 지친 상태였고, 약속을 지키지 못했던 이유도 그런 상황에서 스스로를 제대로 챙기지 못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이 사실을 알게 된 이지수 씨는 자신의 말이 친구에게 큰 상처를 주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마음이 무거워졌습니다. 그는 곧바로 친구에게 연락해 만남을 요청했고, 진심 어린 사과를 전하며 대화를 시작했습니다. 내가 그때 너무 심하게 말했어. 미안해. 네가 그런 상황인지 몰랐어. 요즘 많이 힘들다면서 내가 어떻게 도와줄 수 있을까? 이 말을 들은 친구는 처음에는 조심스러워했지만 이내 마음을 열고 자신이 처한 상황을 이지수 씨에게 솔직히 털어놓았습니다. 대화가 이어지면서 친구는 자신이 느꼈던 부담감과 외로움을 표현하기 시작했고, 이지수 씨는 그 모든 이야기를 진심으로 들어주며 친구를 위로했습니다. 그날 이후 이지수 씨는 친구와의 관계를 새롭게 바라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단순히 친구가 약속을 어긴 행동만을 문제로 삼는 것이 아니라 그 행동 이면에 있는 친구의 감정과 상황을 이해하려 노력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두 사람은 서로의 어려움을 더 깊이 공유하며 오히려 이전보다 더 돈독한 관계를 형성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이지수 씨는 이번 경험을 통해 다른 사람과의 대화에서도 좀 더 신중하고 배려 깊게 말하려는 태도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이 사례는 우리가 가까운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쉽게 간과할 수 있는 점을 잘 보여줍니다. 무심코 던진 말 한마디가 상대방에게는 얼마나 깊은 상처가 될 수 있는지를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합니다. 반대로 진심 어린 사과와 공감은 단순히 관계를 회복하는 것을 넘어 더 깊은 신뢰와 유대를 형성하는 계기가 될 수 있습니다. 이지수 씨와 그의 친구의 이야기는 진정성 있는 대화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다시금 일깨워줍니다. 이 사례는 우리에게 중요한 메시지를 줍니다. 말 한마디가 단순히 언어의 전달을 넘어 상대방의 감정에 깊이 스며들 수 있다는 점입니다. 칭찬이 중요한 것은 사실이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상대방이 나와의 대화에서 진정으로 이해받고 있다는 느낌을 받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진정한 소통과 관계 형성이 가능해집니다. 여러분도 비슷한 경험이 있지 않으신가요? 무심코 했던 말이 상대방에게 상처가 되거나 혹은 누군가의 말 한마디가 당신에게 큰 위로가 되었던 기억이요. 그런 순간을 떠올려 보면 결국 중요한 것은 말의 내용만이 아니라 그 말에 담긴 태도와 진심이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이번에는 직장에서 있었던 한 사례를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7년 차 직장인 정민호 씨는 팀원들과의 대화에서 어려움을 느끼던 중 신입사원인 한나 씨와의 대화에서 작은 사건이 있었습니다. 정민호 씨는 업무를 지시하며 한나 씨, 이 자료는 내일까지 정리해 주세요. 꼼꼼하게 잘 하실 거라고 믿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이 말을 들은 한나 씨는 표정이 어두워졌고 이후로 민호 씨와의 대화를 피하려는 태도를 보였습니다. 알고 보니 한나 씨는 그 말이 칭찬이라기보다는 부담으로 다가왔던 것입니다. 그녀는 자신의 꼼꼼함을 칭찬받은 것처럼 들었지만 동시에 실수를 해서는 안 된다는 압박감을 느꼈습니다. 특히 팀에서 신입사원으로 적응하는 과정에서 이러한 부담은 더 크게 느껴졌습니다. 정민호 씨는
시간이 지나면서 한나 씨의 태도가 변한 이유를 고민하기 시작했고, 자신이 무심코 던진 말이 그녀에게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며칠 후 정민호 씨는 한나 씨와 대화를 나누며 솔직하게 자신의 의도를 설명했습니다. 한나 씨, 제가 무심코 했던 말이 혹시 부담이 되셨다면 정말 죄송합니다. 사실 저는 한나 씨의 능력을 믿고 그런 말을 했는데 오히려 부담으로 느껴지셨을 수도 있겠네요. 이 말을 들은 한나 씨는 자신이 느꼈던 압박감과 함께 정 팀장의 말이 어떤 의도로 전달되었는지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그녀는 정민호 씨의 진심 어린 사과와 공감에 감사하며 사실 그때 조금 부담이 되었던 건 맞아요. 하지만 이렇게 말씀해 주시니 오히려 안심이 되네요. 앞으로 더 잘해보겠습니다. 하고 답했습니다. 정민호 씨는 이 경험을 통해 자신의 말이 상대방에게 미칠 영향을 더 깊이 고민하는 계기를 가졌습니다. 이후 그는 팀원들에게 업무를 지시할 때 단순히 결과만 요구하지 않고 과정을 지원할 방법을 함께 고민하며 대화를 시작했습니다. 예를 들어, 이 작업이 조금 까다로울 수 있는데 필요한 지원이 있으면 언제든 말씀해 주세요. 제가 도와드릴게요. 같은 말로 팀원들의 부담을 덜어주려 노력했습니다. 이러한 변화는 팀 전체의 분위기를 긍정적으로 바꾸었고, 팀원들은 정민호 씨와 더 열린 대화를 나누며 신뢰를 쌓게 되었습니다. 이 사례는 직장에서의 대화가 단순한 지시와 응답을 넘어 서로의 감정을 이해하고 공감하는 중요한 소통의 장이 될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말 한마디가 상대방의 부담감을 키울 수도 오히려 자신감을 북돋을 수도 있다는 점에서 우리의 언어가 가지는 힘을 다시 한번 되새길 필요가 있습니다. 정민호 씨의 노력은 팀의 성과뿐만 아니라 동료들과의 관계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고, 이를 통해 더욱 신뢰받는 리더로 자리 잡을 수 있었습니다. 이처럼 말의 힘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큽니다. 말은 누군가의 기분을 바꾸고 관계를 변화시키며 나아가 서로의 삶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말해야 상대방의 마음을 얻을 수 있을까요? 첫째, 상대방의 이야기를 끝까지 듣는 연습을 해보세요. 듣는 것은 단순히 소리를 귀로 받아들이는 행동을 넘어 상대방의 감정과 생각을 온전히 이해하려는 태도를 포함합니다. 듣는다는 것은 단순한 청각적 활동이 아닙니다. 상대방이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 그 이면에 담긴 감정, 그리고 그 말이 나오기까지의 과정을 이해하려는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합니다. 이를 위해 우리는 대화 중간에 상대방의 말을 끊지 않고 충분히 기다려 주어야 합니다. 상대방이 하고 싶은 말을 모두 털어놓을 때까지 기다리는 것은 그들의 감정을 존중하는 첫걸음입니다. 예를 들어, 누군가가 요즘 너무 힘들어 라고 말한다면 그 말을 듣고 바로 자신의 조언을 던지기보다 무엇 때문에 그렇게 힘들었어? 좀 더 이야기해 줄래? 라고 물으며 상대방이 자신의 감정을 더 깊이 표현할 기회를 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과정에서 고개를 끄덕이거나 그랬구나, 많이 힘들었겠네와 같은 짧은 공감을 표현하는 말은 상대방이 자신이 이해받고 있다고 느끼게 만드는 데 큰 역할을 합니다. 또한 상대방의 말이 끝났다고 해서 대화가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그들이 말한 내용을 다시 한번 요약해 주거나 네가 말한 걸 들으니 이런 상황이었을 것 같아. 내가 제대로 이해했는지 모르겠는데 맞니? 라고 되묻는 방식으로 상대방의 감정을 되짚어 볼 수도 있습니다. 이런 과정은 단순히 듣는 것을 넘어 상대방의 이야기를 진심으로 받아들이고 있다는 신호를 보내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 듣는 태도는 상대방과의 관계를 더욱 깊이 형성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누군가가 자신의 이야기를 털어놓을 때 우리는 자주 다음에 할 말을 미리 준비하거나 상대방의 이야기를 비판적으로 듣는 실수를 범하곤 합니다. 그러나 진정한 경청은 이러한 습관을 버리고 오롯이 상대방의 이야기에 몰입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상대방이 자신을 존중받는다고 느낄 때 비로소 그들은 자신의 내면을 더 자유롭게 표현할 수 있고 대화는 더 깊어질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경청은 관계의 신뢰를 쌓는 데 있어 필수적인 요소입니다. 상대방이 당신에게 자신의 이야기를 할 때 당신의 태도와 반응은 그들에게 당신이 얼마나 신뢰할 만한 사람인지를 결정짓는 중요한 기준이 됩니다.
내 이야기를 듣고 있으니 걱정하지 마. 너의 모든 감정을 이해하려 노력할게라는 태도는 말로 표현하지 않아도 상대방에게 큰 위로와 안정을 줄 수 있습니다. 결국 듣는 것은 단순히 말없이 상대방의 이야기를 수동적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마음을 열고 서로의 감정을 나누는 중요한 행위임을 잊지 마세요. 둘째, 상대방의 입장에서 말이 어떻게 들릴지 상상해 보세요. 이 과정은 단순히 상대방의 반응을 예측하는 것을 넘어 그들이 처한 상황과 감정을 이해하려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내가 아무리 좋은 의도로 말했더라도 그것이 상대방에게 부담이나 상처로 다가간다면 그 의도는 빛을 잃고 오히려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우리의 말이 상대방의 마음에 어떤 파장을 일으킬지를 한 번 더 생각해 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한 직장에서 팀장이 이 과제는 꼭 오늘 끝내야 합니다. 실수가 없어야 하니 꼼꼼히 처리해 주세요 라고 말했다고 가정해 봅시다. 이 말은 분명히 팀장이 업무를 효율적으로 진행하려는 의도로 전달한 것입니다. 하지만 그 말을 듣는 팀원 입장에서는 내가 실수라도 하면 팀에 큰 문제가 생기겠구나라는 부담감과 스트레스를 느낄 수 있습니다. 이때 팀장이 말을 조금만 다르게 표현했더라면 상황은 달라졌을 것입니다. 이 과제가 오늘 마감인다. 혹시 어려운 점이 있으면 알려주세요. 내가 도와줄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적극적으로 지원하겠습니다. 라는 표현은 같은 내용을 전달하면서도 상대방에게 더 큰 안심과 신뢰를 줄 수 있습니다. 이러한 과정은 단순히 말투를 바꾸는 것이 아닙니다. 말이 전달되는 맥락을 이해하고 상대방의 입장에서 그 말이 어떤 의미로 다가올지를 고민하는 과정입니다. 상대방의 감정과 처지를 충분히 고려한 말은 단순히 정보를 전달하는 것을 넘어 관계를 더욱 깊이 연결하는 역할을 합니다. 만약 상대방이 힘든 상황에 처해 있다면 어려운 일이 있어 보여요. 제가 어떻게 도울 수 있을까요? 와 같은 질문이 큰 위로와 격려가 될 수 있습니다. 이런 말은 상대방이 자신의 상황을 이야기할 수 있는 공간을 열어주고 공감과 이해를 기반으로 한 대화를 시작하게 합니다. 또한 의도와 전달의 불일치를 줄이기 위해 우리는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져야 합니다. 내가 지금 하려는 말이 상대방에게 어떤 기분을 줄까? 이 말이 정말 필요한 말일까? 와 같은 질문은 우리가 무심코 상처를 줄 수 있는 말을 미리 걸러낼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말은 한 번 나오면 되돌릴 수 없기 때문에 사려 깊은 태도가 필수적입니다. 상대방의 입장을 고려한 대화는 단순히 말 한마디를 넘어 서로에 대한 이해와 존중의 표현이 됩니다. 이는 친구 관계, 가족 간의 대화, 직장 내 소통 등 모든 인간관계에서 중요한 요소입니다. 상대방이 느낄 수 있는 감정과 반응을 예측하고 그에 따라 말을 조율하는 것은 단순히 좋은 대화 상대가 되는 것을 넘어 상대방과의 신뢰를 쌓는 중요한 기초가 됩니다. 결국 이러한 태도가 우리를 더 나은 대화 상대, 더 나은 관계를 맺는 사람으로 만들어 줄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진정성 있는 태도를 잃지 마세요. 진정성은 단순히 진심을 말하는 데서 그치지 않습니다. 그것은 상대방을 존중하고 이해하려는 마음이 행동으로 이어질 때 비로소 완전해집니다. 진정성이란 말과 행동이 하나로 일치하여 우리의 말이 단순한 표현이 아니라 상대방의 마음속으로 스며드는 순간을 만들어냅니다. 진정성을 가진다는 것은 스스로의 내면을 진실되게 표현하고 동시에 상대방의 내면을 존중하며 받아들이는 태도를 말합니다. 예를 들어 누군가가 요즘 많이 힘들어라고 말했을 때 단순히 그렇구나라고 말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정말 많이 힘들었겠다. 구체적으로 무슨 일이 있었는지 이야기해 줄래? 라고 묻는 자세를 포함합니다. 이 질문은 상대방이 자신의 감정을 더 자유롭게 표현하도록 격려하며 우리의 말이 단순히 공감을 넘어 행동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돕습니다. 진정성을 실천하는 또 다른 예는 사과의 순간에서 잘 드러납니다. 잘못을 인정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미안해, 내가 실수했어 라는 말과 함께 앞으로는 이런 일이 다시 생기지 않도록 내가 어떤 노력을 해야 할지 고민하고 있어. 네가 나에게 원하는 부분이 있다면 꼭 알려줘 라고 행동으로 보여줄 때 비로소 그 사과는 진정성을 가지게 됩니다. 상대방은 우리의 태도와 말 속에서 신뢰를 느끼며
관계를 회복하거나 더 깊은 신뢰를 쌓을 수 있게 됩니다. 또한 진정성은 일상에서의 작은 행동 속에서도 실천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누군가가 도움을 요청했을 때 단순히 알았어, 해줄게라고 말하는 것을 넘어 그들이 정말로 필요로 하는 것이 무엇인지 물어보고 그에 맞는 도움을 제공하는 것입니다. 네가 원하는 방식대로 도와줄게. 어떻게 하면 가장 도움이 될까라는 말은 상대방에게 단순한 약속 이상의 의미를 전달하며 우리의 행동이 말과 일치하는 순간을 만들어냅니다. 진정성 있는 태도를 갖는 것은 단지 상대방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결국 우리 자신을 위한 길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진정성 있는 행동은 우리의 내면에 평온함과 만족감을 가져다 주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누군가에게 진심으로 다가갔을 때 상대방의 반응은 우리의 행동을 보상하는 데 그치지 않고 우리의 마음을 더 단단하고 풍요롭게 만들어줍니다. 결국 진정성은 말과 행동이 분리되지 않고 하나로 연결되는 데서 시작됩니다. 우리가 누군가에게 신뢰받고 싶다면 말뿐만 아니라 그에 상응하는 행동으로 우리의 마음을 증명해야 합니다. 이러한 태도는 관계를 더 깊고 건강하게 만들어주며 우리 스스로도 더 나은 사람이 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말과 행동의 일치는 우리의 내면적 성장과도 깊이 연결되어 있으며 그것은 단순히 인간관계를 넘어 우리의 삶 전반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따라서 진정성 있는 태도를 가지는 것은 나 자신을 더 나은 사람으로 만드는 출발점이기도 합니다. 오늘 방송에서 나눈 이야기가 여러분의 삶에 작지만 의미 있는 변화를 가져오길 바랍니다. 우리의 말과 행동이 다른 사람에게 미치는 영향은 생각보다 더 깊고도 넓습니다. 여러분은 최근에 누군가의 이야기를 듣고 진심으로 공감한 적이 있었나요? 혹은 반대로 누군가가 당신의 이야기를 들어주며 마음 깊은 위로를 받은 순간이 있었나요? 그 경험을 다시 떠올려 보세요. 우리가 무심코 던진 말이 때로는 상대방의 하루를 망칠 수도 반대로 그들의 마음을 따뜻하게 감싸줄 수도 있다는 사실을 되새길 필요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친구가 속마음을 털어놓으며 어려운 일을 겪었다고 이야기할 때 여러분은 어떤 반응을 보였나요? 정말 힘들었겠다. 네가 그걸 겪느라 얼마나 고생했을지 알 것 같아라는 말 한마디가 상대방에게 얼마나 큰 위로가 되는지 경험해 보신 적이 있으실 겁니다. 이런 작지만 진심 어린 공감은 단순히 위로의 차원을 넘어 상대방이 자신이 이해받고 있다는 깊은 감정을 느끼게 만듭니다. 반면 어떤 순간에는 우리의 무의식적인 반응이 상대방에게 상처를 주기도 합니다. 한 직장인이 힘들게 털어놓은 고충에 다들 그렇게 힘들어 너만 그런 게 아니야 라고 대답했다면 그 사람은 위로를 받기는커녕 오히려 외로움을 느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런 경우를 떠올려 보면 우리의 말과 태도가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하는지 알게 됩니다. 오늘 우리는 상대방의 이야기를 경청하고 진심으로 공감하며 우리의 행동이 어떻게 그들의 마음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를 생각해 봤습니다. 여러분도 앞으로 대화 속에서 작은 변화들을 실천해 보세요. 상대방의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고 그 감정에 진정으로 공감하며 그에 맞는 따뜻한 반응을 보이는 연습을 시작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 경험을 통해 여러분의 말과 행동이 사람들에게 어떤 의미로 다가가는지 그리고 그로 인해 관계가 얼마나 풍요로워질 수 있는지를 느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모두가 더 나은 대화 상대가 되고 더 나은 관계를 맺는 사람이 되기를 희망합니다. 오늘 이야기로 여러분에게 작은 영감과 깨달음을 전할 수 있었다면 기쁠 것입니다. 내 마음 다스리기는 앞으로도 여러분과 함께 더 깊은 이야기를 나누고 더 의미 있는 순간들을 만들어 가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우리의 대화는 단순한 이야기의 나눔을 넘어 서로가 더 나은 사람이 되는데 작은 발걸음을 더하는 과정이 될 것입니다.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와닿고 여러분의 삶에 작게나마 긍정적인 변화를 일으킬 수 있었다면 더할 나위 없이 기쁩니다. 우리가 나눈 주제에 대해 더 많은 의견이나 경험을 공유하고 싶으시다면 주저하지 말고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이야기는 다른 시청자들에게도 큰 영감과 배움의 기회가 될 것입니다. 또한 이 채널을 통해 여러분이 더 많은 공감과 이해를 느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일상 속에서 소홀히 지나칠 수 있는 순간들을 함께 되짚어보고 더 나은 관계를 형성하며 성장해 나가길 희망합니다.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구독을 통해 앞으로의 이야기에도 함께 해주세요. 오늘 방송이 여러분의 하루를 조금이라도 밝히는 시간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더 좋은 이야기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